설 연휴 잘 쉬고 계십니까? 오늘도 여전히 이 사조를 이어서 한번 해보죠. 지금 계속 설명하는 내용은 뭐다? 구조다. 뭐에 대한? 사주 원국에 있는 구조. 이걸 이해해야 대운, 세운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사주 원국이라는 기본 틀을 적절하게 분석하지 못하면 무슨 재주로 대운, 세운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할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상응하는 물상이 무엇인지를 분석해 내겠습니까? 기본부터 틀려 있는데 무슨 대운, 세운을 제대로 분석할 수 있겠어요. 그쵸? 그래서 사주 원국 분석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보다 대운, 세운은 고려를 하지 말아라. 사주 원국 대운, 세운은 전혀 다른 거예요. 옛날에는 사주 원국, 대운, 세운을 동시에 집어넣어 놓고 생각 10신만 따졌잖아요. 그러니 2차원이라고 그랬죠. 2차원. 그죠? 하지만 시공간을 기준으로 살피면 전혀 달라요. 사주 원국은 시공간이 반응하는 틀이에요. 틀. 이걸 기준으로 변화가 발생해요. 변화는 시간과 공간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 틀이 어떻게 생겼나, 소위 말하는 숙명이 사주 원국의 어떤 모양인가, 그 숙명이 대세운에서 언제 어떤 무령으로 발현되는가, 요것만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먼저 사주 원국을 분석하고 이 대운, 세운, 월운, 일운 순차적으로 분석해야 돼요. 이거를 두 개를 사주 원국과 운을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면 안 돼요. 대운, 세운은 무조건 멋대로만 발생한다. 사주 원국에 결정된 구조대로만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십신생극에는 그런 게 없다는 거지. 그냥 생하고 흑하고 무슨 뭐 식신제살 이런 것만 살피기 때문에 이런 원칙을 규정하지 못하는 거죠. 왜? 시공간의 기준이 뭐다? 바로 사주 원국이다. 그걸 기준으로 시간, 공간이 반응할 뿐이다. 요걸 머릿속에 확실하게 입력을 시켜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은 뭐였냐면, 기토 일간을 기준으로 을류년, 그러면 편관이 왔어요. 이런 관점으로 2차원. 그런데 보니까 원래 여기에 경금이 있네. 그러면 이 편관이 왔어도 상관이 합살해요. 여기까지는 구조를 읽어낸다 그러면 이제 사주 구조에 대해서 분석할 능력을 학습이 된 사람이죠. 그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원래 여기에도 을목이 있고 여기에도 을목이 있네. 그럼 두 개가 무슨 차이지? 어떤 차이가 있지? 이 구조도 동일하게 분석해 내야 돼요. 분명하게 어제 이야기했지만 을경합은, 요 두 개의 을경합은 일간을 기준으로 밖에 있어요. 밖에. 그쵸? 그러니까 기토는 을경합을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즉 을경합의 통제로부터 벗어난 상태예요. 을경합의 영향력을 직접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구조는
안 그래요. 이 을목은. 왜냐하면 정해진 시간 방향대로 을목은 반드시 이렇게 경금을 향해 갑니다. 이 을목은 이렇게 경금을 향해 와도 기토가 밖에 있어요. 그쵸? 하지만 이 을목은 반드시 경금으로 가는 과정에 기토라는 글자를 지나치고 갑니다. 지나쳐 가다. 즉, 기토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강제적으로 을목의 기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기토라는 이 작용, 글자의 쓰임, 상황을 뭐라고 명명할까를 고민한 다음에 정한 게 협자라는 거죠. 중간에 낑겼다는 거예요. 낑겼다. 끼었다. 그러면 중간에 끼인 것과 끼이지 않는 것에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동일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얘는 을경합으로 밖에 있어요. 이 을경합은 기토가 중간에 낑겼어요. 서로 작용이 동일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을목이 없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두 개의 구조는 이렇게만 을경합을 할 거 아닙니까? 요거는 자, 협자로만 작용해요. 하지만 이 을목이 있어요. 두 개예요. 그러면 이거 무슨 차이일까요? 방금 얘기했던 협자의 문제 이거 하나하고 두 번째 뭐예요? 궁의의 문제가 있어요. 궁의의 문제는 필연적으로 시공간의 차이를 만들어내요. 자, 이 궁의는 연간궁의는 연에 있습니다. 그런 연에 상응하는 의미를 가졌어요. 이 을목은 시에 있습니다. 시에 상응하는 의미를 가졌어요. 예를 들어서 얘는 07세 내 일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07세를 상징하고 얘 시간에 있는 건 46세, 53세를 상징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궁의 의미대로 국가, 해외, 법, 근본, 터전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시간에 있는 거는 나의 갈망, 내 사적으로 원하는 것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가기 때문에 중간에 기토가 협자로 끼어 있는 것과 아까 말한 대로 끼어 있지 않는 것에서 물상 차이가 드러날 거 아닙니까? 또 을목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여기에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따라서 사정없이 차이 날 거예요. 만약 십신으로 살피면 을목이 연에 없었다. 이 사람은 공직자다? 아니 세무 공무원? 안 된다. 그죠? 적어도 이 을목이 연에 있었기 때문에 을경합으로 세무 공무원, 물론 여기 사화까지 을뱅경, 이게 물질을 추구하는 세무 공무원, 그러니까 물질에 흥미가 많으니까 그렇지만 또 사업은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세무 공무원, 그러면서도 이제 돈에 대한 욕심, 탐욕 이런 게 많은. 근데 어찌됐든 이 을목이 여기에 있음으로써 을경합하지만 적어도 이 기운으로 공무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게 없었다? 요것만 있었다? 그럼 공무원? 아니다. 왜? 이건 개인적인 궁이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 오늘로 이야기하려는 거는 협자에 대한 거 이거 봅시다. 자, 을목이 이 두 개가 있는데 시간상으로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요거는 적어도 40대 이후에 발생한 어떤 을목 편관에 대한 문제이구나. 그런데
얘는 얘랑 합하게 돼 있구나. 분명히 연간에는 이 기토 밖에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심하지 않았는데 이 시간에 있는 을목오 시기에 이르면 을목은 기토를 지나서 경금으로 가기 때문에 기토가 분명하게 시달릴 수 있겠구나. 이 을목은 편관이니까 어제 그제 이야기한 대로 관제군설, 스트레스, 직업변동, 육체손상, 외도돌통 이런 물상이 나타날 수 있구나.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인지는 이 을경합의 특징이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봐야 되죠. 그죠? 이때 중요한 거는 기토다. 협자다. 얘는 절대로 을 플러스 경, 합의 작용에서 탈출할 수 없다.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그 이유는 중간에 협자로 확실하게 낑겨버렸다. 도망갈 곳이 없어요. 협자가 무서운 게 이런 거예요. 좋으면 더블로 좋고 나쁘면 더블로 나빠요. 절대로 핵심보다 절대로 벗어나지 못한다. 이건 숙명처럼 정해진 구조예요. 사주원국에서. 다만 그 시기가 언제야? 그럼 대운, 세운에 따라서 조금 빨리 올 수도 조금 적게 올 수도 혹은 계속 흐르는 과정에 매 10년마다 한 번씩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유사하지. 물론 다 다르겠죠. 물상은 다르지만 확실하게는 요 시기 46세 이후에 이런 일들이 명확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숙명처럼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정리해보면 협자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생극, 십신 작용이 아니에요. 동일한 십신작용도 동일한 오행의 생극작용도 협자로 낑기는 순간에 그 흉함이 혹은 그 기람이 2배로 가중된다고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 돼. 피할 수가 없다요. 그러니 이 협자의 작용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다음에는 이제 지금까지는 계속 정관을 했으니까 이제 다음에는 지지를 한번 해볼게요.